자,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. 일단 오늘도 개별 종목 보기 전에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봐야겠죠. 자, 미국 같은 경우에 다우 S&P,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.00 그냥 보합에서 끝나주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 알파벳,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를 하는 실적을 보여줬고 GM, 코카콜라, 맥도날드 역시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양호하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다만 문제가 있었다면 보잉이랑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치보다 실적이 낮게 나왔고 로빈후드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일장일단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. 지금 현재 S&P 500 기준으로 상장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봤을 때 80% 이상이 지금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괜찮게 나오고 있다라는 이러한 이 통계가 있거든요. 향후 더 봐야 되긴 하지만 제가 느낀 건 이건 3분기는 참 좋게 호황으로 이어져 있구나. 뭐 물류 대란이나 이런 게 있더라도 실적이 이렇게 괜찮게 나오니까 4분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긍정에 한 발 걸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 다만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건 뭐냐 하면 2분기 실적 때도 기억을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괜찮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요. 실적 시장이 끝나면 한 며칠 정도는 큰 변동성을 주거든요. 요번에도 3분기 실적 시즌 다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변동성이 지수에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벤트가 있다면 지금 내구재 수주 실적 같은 경우에는 5개월 만에 감소세를 보여주면서 1.8에서 1.3%로 떨어졌고요.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 소식에 82.66달러로 2.35% 정도 하락했습니다. 채권 가격 같은 경우에는 미국 2년물 같은 경우에는 0.5042로 0.05% 정도 금리가 상승을 했는데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1.5493으로 0.06%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 채권 쪽은 혼조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단기물에서 빠져갖고 장기물 쪽으로 돈이 옮겨갔다라고 생각해볼 수 있겠죠. 이 부분도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중국 쪽도 무시를 할 수가 없는데 중국의 관영 매체 중국 쪽도 무시를 할 수가 없는데 중국의 관영 매체에서 중국 부동산 업체들의 디폴트가 더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헝다가 끝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디폴트가 더욱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. 이 한국 부동산 쪽으로까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는데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꺾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니까 계속 유의 깊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이제 아파트나 건물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더더욱 봐야겠죠. 그나마 긍정적인 건 미국의 이 주택 가격이 최고치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인데 중국이 이길지, 미국이 이길지, 한국은 이게 양쪽을 다 보면서 좀 되게 신중하게 한 발 한 발 걸어 나가야 되겠네요. 그리고 이제 한국의 중소기업들을 조금 안 좋게 얘기를 하는 뉴스가 나왔는데요. 지금 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이자도 못 낸 기업이 41%로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. 지금 어떻게 보면 좀비 기업이라고 하죠. 좀비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이 탄탄해야지 나라가 건강하니까 이런 상황이 그렇게 좋다라고는 볼 수는 없겠죠. 나라 입장에서도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상화로 빨리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위드 코로나 이후에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. 드라마틱하게 반전이 될 수 있을지 거기에 엮인 관련주는 뭐가 없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태양광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. 뭐 지원금이 있다라고 하는데 폴리실리콘이나 메탈 실리콘의 가격이 중국 쪽의 전력난 그때부터 해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시그널로 인해 이 태양광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이 미국의 3분기 GDP가 발표가 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애플의 실적도 발표가 되고요. 지금 저는 캐터필러의 실적이 오늘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좀 주의 깊게 봤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. 이 인프라 쪽이랑 굉장히 연관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캐터필러 실적 오늘 어떤 식으로 나올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실적이 괜찮게 나오면 인프라 투자를 대기한 기업들이 벌써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.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. 자,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요 HMM입니다. HMM. 일단 HMM 최근에 많이 빠지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실 텐데 솔직히 저라고 해서 여기서 무조건 100% 지지를 해준다라고 얘기를 못해요. 그래도 수급부터 해서 하나씩 하나씩
이 종목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HMM 쳐볼게요. HMM. 자, HMM.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좀 사고 있네요. 어제는 이 개인만 사고 나머지는 다 파는 그런 이제 형국이었는데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씩이지만 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이 위치에서 한번 발을 담아 볼란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이제 수급만 본다면 이때 이게 참 좋았는데 말이에요. 그죠? 근데 산 만큼 다 팔아가지고 이 수급이 이어져 줄 수 있을지, 오늘 확정으로 플러스로 끝나줄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은 뭐 어떻게 당장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이 위에서 물린다라고 해갖고 여기까지 다시 올라간다? 아유, 이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면은 진작에 있겠죠. 못하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. 손절도 하는 거고. 자,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차트를 봤을 때 일단 일봉을 보면은 지지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볼린저 하단, 요게 일단 1차적으로 눈에 띄는데 요걸 믿을 순 없겠죠. 왜냐하면 가장 약한 라인 중에 하나니까. 그리고 오히려 볼린저 하단을 타고 계속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. 그냥 이런 건 있구나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럼 일봉에서는 또 믿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체크를 해보면 여기가 되겠네요. 저점 부분. 여기를 라인으로 그어보면 얼추 맞죠, 자리가? 일단 지지라인 한 군데 발견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으로는 주봉으로 봤을 때 제가 요것 때문에 HMM 여기서 지지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자, 60주선을 딛고 이거 지지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굉장히 큰 장기 이평선이 깔려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. 월봉이나 뭐 연봉 같은 경우에는 더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. 지금 주봉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일봉만 본다면 마냥 좀 절망스러울 수도 있긴 한데 주봉과 같이 엮어서 본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. 그리고 이제 오늘이 10월 28일로 이번 주가 끝나면 다음 주에 주봉과 월봉이 새로 생깁니다. 월봉상으로 본다면 좀 더 꺾여갖고 좋은 그림이 위쪽에서는 안 나오겠지만 아래에서 21선은 하나 이렇게 올라와 줄 거거든요. 물론 좀 거리는 있을 거예요. 거리는 있을 거긴 한데 그래도 올라와 주는 게 어디입니까? 그게 지지 라인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월봉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봉상으로 본다면 조금만 더 주가가 올라가 줬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봉 하나가 새로 생겼을 때 60 주선이 아래에서 깔아주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. 근데 혹시나 61선 올라왔는데 이 아래에서 형성되잖아요. 주가가 추가로 나올 수 있어요. 이건 진짜 희망을 다 빼앗아가는 그러한 차트로 바뀐달까?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바라셔야 될 건 뭐다? 여기에서 못해도 2% 정도만 올라달라. 1에서 2% 정도만 올라가 주면은 충분히 이 주봉 다음 주에 바뀌었을 때 깔고 갈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지지라인이 현재 바로 아래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항은 역시나 이 위쪽에 있는 모든 라인들이 다 저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여기는 안 보여지는데 5일선부터요 11선, 21선 모든 부분이 다 저항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물을 타실 생각이 있으셨다면 지금 가격 조금 떨어졌다라고 해서 물 타는 거는 안 될 말이겠죠. 어디서 눌릴지 모르는데 그리고 저항이 계속 내려올 텐데 마음고생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만약에 너가 이 종목에 대해서 언제 매수를 추가적으로 할 생각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추가 매수 생각하면 21선은 뚫고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주가상으로 본다면 이 위에 타했어야지 21선이 위쪽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겠죠. 저는 추가 매수는 요때 요 지점에서 할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더 지켜봐야 될 몇 가지 포인트들이 남아있기는 한데, 그래도 지금 일단 지지라인에 도착은 한 거니까요. 손절을 생각을 하셨다면, 이왕 마이너스 많이 본 거, 한 2, 3% 정도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면서 지켜보시는 게 어떠할까 추천드리고 싶고,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